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원의 입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어떻게 하면 잘 반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대학원생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뭐 자기 이제 학교, 학점, 그리고 뭐 석차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고 전공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전공. 예, 요새는 뭐 워낙에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연구 경험, 예, 인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인턴, 그리고 또 뭐 공모전, 그리고 많진 않지만 논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논문. 예, 보통 뭐 이제 SCI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젠 SCI이죠. 예. 아니면 뭐 KCI, 그리고 뭐 국내 학회, 뭐 해외 학회가 있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학점이 얼마고 어디 학교 출신의 무슨 전공인데 어디 학교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되게 다양한 답변들이 있는데 뭐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뭐 일단 써봐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볼 때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옵니다. 예, 저는 이제 SPK라고 SK SPK라고 보통 하죠. 예, 하는 이제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여기에 대해서 여기 중에 하나에 이제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물어보기보다는 직접 교수님께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컨택. 예, 컨택을 할 때는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는 뭐 안 된다라는 얘기도, 원래는 이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좋은, 내가 이제 대학원에 가고자 하면 교수님과 얘기는 한번 나눠봐야 되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컨택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뭐 내가 가진 어떤 그 정보들, 내 경험을 담은 이제 CV를 작성해서 이제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판단을 해주실 거고요. 어, 여기 가서,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교수님을 컨택하기에 앞서서 그 연구 분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같은 조건에서 확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전공이나 뭐 학점이나 이런 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을 높이려면은 연구 분야에서의 경험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일단 뭐 딥러닝 분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를 혼자 해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예. 근데 이제 막막하시죠?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어, 제가 했던 방법은 어, 온라인 자료들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가끔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해외 우수 대학들, 뭐 MIT나 어, 스탠포드,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여기에 그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수업들에서 이제 과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뭐 수행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예, 풀어보고. 그래서 뭐 이 과제를 수행한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기록.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했을 법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구현,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을 해보고, 이게 더 잘 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깃허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과제를 이제 뭐 과제나 아니면 연구에서 이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개선해 나가면은 기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연구실의 연구 실적을 보면은 예,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논문 뭐 퍼블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논문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어떤 논문들을 썼는지, 그 논문의 어떤 주제라던가 연구 방식, 뭐 실험에 의존한 연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실제로 무언가를 개발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교수님께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얘기해야 돼요. 합류하면 뭘 하고 싶은가.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요새 젊은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학교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곳이긴 해요. 근데 대학원 자체는 랩실은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여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그게 뭐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쉽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뭘 개발을 잘한다. 그래서 연구에 필요한 뭐 저 알고리즘을 잘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혹은 뭐 나는 뭐 데이터를 EDA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이제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어필할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컨택을 딱 했을 때 교수님과 만났을 때 뭐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보이는 스펙들이 약하더라도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런 논문이나 국내학회, 국제학회 뭐 이런 경험도 있으면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어, 어쨌든 이런 경험들도 결국은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증빙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 입시 난이도예요. 예, 이게 학과마다 상이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새 가장 핫한 곳은 뭐 AI 대학원 이런 데는 굉장히 컷이 높겠죠. 근데 이제 내가 AI를 하고 싶어. 근데 꼭 여기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른 대학원에도 그 AI 워낙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전산과도 요새 높은 편이죠. 예, 하지 뭐 그리고 이제 전자과에도 교수님들이 정말 다양하세요. 그리고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전자과도 있고 상공과도 있습니다. 산업공학과에도 이제 AI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더 내려가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 있는데 여기에도 뭐 이런 어떤 딥러닝을 활용해서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재료과에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뭐 기계과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전공이 다르고 학점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좀뭐 그 다른 과에서 이제 AI 대학원이나 전산 전자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대학원에서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데들도 교수님들께 연락을 해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쪽 그 재학생들한테 연락을 해도 돼요. 예, 뭐 바쁜 사람은 뭐 답장 안 해주겠지만 내가 정말 간절하다면은 보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펙인데 예, 뭐 가능하겠냐? 혹은 뭐 잘 보면은 이제 뭐 나랑 같은 학부 출신, 뭐 혹은 같은 전공 출신의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보시는 걸 저는 교수님보다 먼저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랩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교수님의 취향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컨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인기가 많은 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어떤 그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시가 있고 컨택이 있는데, 뭐 여기서의 컨택은 교수님 만나서 차 한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랩에 합류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입시를 치고 나서 이제 컨택을 할 때 별도의 어떤 면접이나 어떤 과제를 주어주고 이제 하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워낙에 이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면 내가 원하는 곳은 다른 사람들이 원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영향을 쌓는 겁니다. 예, 영향을 쌓는 거고,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뭐 재도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도전 하시면 되고, 근데 다만 그 공백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이때 회사 가서 인턴 하시는 걸,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인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뭐 인턴은 뭐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랩에서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정말 그 가고 싶은 랩과 그 랩에서 인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비록 내가 스펙 자체는 안 좋지만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 역량으로서 증명을 하겠다 하면은 랩에서 인턴을 거치면은 그 랩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역량이 있으셔야 됩니다. 역량이 없는데 랩으로 인턴을 가시면은 오히려 이 학생은 실제로 일해보니까 같이 일하기가 힘드네 하고 안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 거 혹은 이제 회사에 어떤 직장인으로서 좀 다녀보는 것도, 다니면서 이제 입시를 다시 하는 것도 이제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에 가면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는 굉장한 어떤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두면은 이게 연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오히려 대학원에서 이제 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대학원에서 이런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어떤 형상 관리나 아니면은 뭐 CI/CD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제 유지 보수 편리한 코드를 짜고,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그 업무 생산성의 효율을 다르게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연구할 때 랩에서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크게 신경 쓰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에 가면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 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 개발을 체계적으로 잘 해야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 생산성이, 결국 연구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실험 10번 할 때 내가 100번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입시에 실패했다라도 그 해도 이런 공백기를 활용해서 내 역량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에 아는 분이나 선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선배의 연구를 보조해서 이제 논문이나 이제 학회를 이제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학회도 이제 논문, 어떤 프로시딩 형태의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이제 미리 쌓으면은 굉장히 그 어떤 학점이나 이제 다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자면은 결국 스펙은 차이가 있을 수가, 스펙은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는데 스펙이 전부가 아닙니다. 스펙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추가적으로 역량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량을 근데 어떻게 쌓을 거고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건가를 이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랩 바이 랩, 랩마다 학과마다 난이도가 상이합니다. 예.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라고 해서 입시 난이도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 랩마다 다르고 아무래도 근데 인기가 많은,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이제 더 좋은 어떤 연구 성과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제 랩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학과마다 난이도가 다르니까 뭐 인터넷에 글 써서 뭐 이 정도 떨어졌는데 서류도
필터링 되는데요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꼭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내 위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스펙이고 이게 부족하면은 이걸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지 어, 뭐 열정이나 뭐 인성 이런 걸로 승부 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열정과 인성은 다 자기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 뭐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근데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은 결국 증명 가능한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나름입니다. 예, 근데 뭐 충분히 그런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서류 불합격도 피드백이겠죠. 서류가 불합격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추가적인 스펙을 이제 더 쌓아서 이제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오늘은 이제 대학원 입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예, 얘기를 좀 드렸고요. 혹시나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